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새로운 책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피터 틸의 제로 투 원. 사실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거의 10년 정도 됐고, 사실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굳이 제가 이제 이 책 얘기를 왜 했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우선 이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제가 변호사로서도 이제 막 사회에 나왔던 시점이고, 현재처럼 기업 전문으로 변호사로 오래 일을 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고 또 변호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기업들이 제 또 고객들이 많이 커져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다르게 보여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 책을 펴면 처음에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인가가 사실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학과이시거나 경제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경제학에서 제일 좋은 시장의 형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소가이윤이 0인 상태,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책은 그게 가장 나쁘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선 이윤이 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하나의 기업이 이윤을 얻고 있으면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공급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오래 생존할 수가 없죠. 이 책에서 말하는 사실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현금이 창출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회사가 존속하느냐, 그리고 미래의 회사가 얼마의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트위터가 처음에 상장이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었던 신문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주식의 가격이 갔죠. 그렇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은 트위터가 왜 일반 신문사보다 더 높은 주당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책의 저자인 피터 틸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얼마의 소득이 나오고 있는지를 떠나서 트위터는 실질적으로 향후에 미래의 현금 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당장 이득을 내고 있는 신문사라고 해서 그 신문사는 계속 초과이윤을 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 미래의 회사가 계속 존속할 거냐, 그리고 미래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독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와닿던 파트는 이 파트인 것 같습니다. 여긴데요. 읽어봐 드릴게요. 경제 이론을 벗어나 실제 세계에 나가보면 모든 기업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만큼 딱 그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은 병적 현상이나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독점은 모든 성공적 기업의 현 상태다.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독점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현존하고 또 미래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독점이 나쁜 의미로 어떤 이제 소비자를 배척하는 형태의 독점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창조적 독점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보유하고 싶다면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으로 회사를 차리지 말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창조적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창조적 독점.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은 지속 가능한 이윤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독점은 결국 나쁜 의미의 시장을 독점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창조적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예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결국은 독점력을 유지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최고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정말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되게 놀랬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계의 가장 큰 비밀은 성공한 펀드는 가장 잘한 투자가 나머지 모두를 합친 것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낸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즉 작게 분산 투자를 하거나 인생 전체를 두고도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여러 가지를 다 그냥 적당하게 잘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한 가지를 되게 잘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창조적 독점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균일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하나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 압도하는 하나,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과이윤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독점인지를 이 책의 저자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 초과이윤이 0이고요. 그렇게 가서는 답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제가 막 줄을 치면서 맞는 말이야 하고 이렇게 쳤어요. 이쪽에서 닷컴 붕괴가 남긴 기운이라는 장에서 점직적 발전이 이뤄라. 맞아. 가벼운 몸집에 유연한 조직을 유지해야 돼. 맞아. 경쟁자들보다 조금만 잘하면 된다. 맞아. 판매가 아니라 제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장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게 아니고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소한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나쁜 계획도 계획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경쟁이 심한 시장은 이윤을 파괴한다. 그리고 판매 역시 제품만큼이나 중요하다. 결국 판매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통념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윤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게 과다한 경쟁을 일으키는 방식이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결국은 로펌을 운영하던 아니면 기업 운영하던 이런 창조적 독점이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의 매출보다 미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분야, 나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 추천해 드립니다.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법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